여러분, 일라일릴리의 2025년 4분기 실적,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그야말로 경이롭다는 말이 딱 맞는데요. 근데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그냥 발표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 엄청난 성장이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리스크일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딱 보이는 이 숫자 99.5%.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일라일릴리가 벌어들인 그 모든 매출 성장분의 99.5%.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가 딱 두 가지 제품,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큰 리스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엄청난 성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핵심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죠. 2025년 4분기 매출이 193억 달러, 1년 전보다 무려 43%나 급증했어요. 그리고 기업의 진짜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non-GAAP EPS. 이것도 7.54달러로 42%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이익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금고에 현금이 착착 쌓이는, 즉 탄탄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반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성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볼 두 번째 섹션, 바로 성장 엔진인 두 개의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해서 74억 달러. 그리고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는요. 무려 123%나 증가하면서 4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세 자릿수 성장률이라니. 이건 뭐 시장을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현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2025년 4분기에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이 두 제품만으로 늘어난 매출이 약 62억 달러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회사 전체 순매출 증가분은 57억 달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다른 기존 제품들, 예를 들어 일부 항암제나 인슐린 제품들의 매출이 좀 줄거나 정체됐는데 그 감소분을 전부 메우고도 남을 만큼 이 두 제품이 말 그대로 회사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장이 약값을 올려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시자료를 보면요. 전체 매출 성장은 46%의 판매량 증가가 이끌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판매량이 50%나 늘었는데 오히려 실제 판매 가격은 좀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본질은 가격 금수가 아니라 시장의 압도적인 수요,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와 과거의 성과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미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일라이릴리의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 바로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벌써 다음 세대 성장 엔진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먹는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인데요. 이미 미국, 일본, 유럽의 승인 신청까지 마쳤어요. 생각해보세요. 매번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된다?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작용제 레타투르타이드도 임상 3상에서 엄청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고, 항암제 제이피르카로도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포트포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걸 뒷받침하려면 회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생산과 혁신입니다. 일라이릴리는요, 지금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펜실베이니아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엘라바마에는 무려 60억 달러, 유럽에도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가능한 이유, 바로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CEO 데이비드 릭스의 이 말이 전략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생산 능력 확장, 그리고 새로운 접근성. 이게 두 개의 큰 축인 거예요. 단순히 약을 더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약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 전략의 최전선, 혁신 파트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니는요, 무려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걸 넘어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전망을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전의 뒷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회사가 직접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를 보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내놓은 2026년 목표치입니다. 매출 목표를 800억에서 830억 달러로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5년보다도 또 20% 이상 계속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엄청난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 요인,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라는 건요, 회사가 스스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미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라이 릴리가 실적 보고서에서 직접 언급한 주요 리스크들입니다. 제약업계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정부나 보험사에서 약값을 깎으려는 압력이 계속된다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소수 핵심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숫자 99.5%가 기회인 동시에 바로 여기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 혹시 모를 생산 차질이나 특허 만료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추측이 아니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험 요인들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일라이 릴리가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천문학적인 생산 그리고 혁신 투자는 이 99.5%라는 소수 제품의 모든 것이 집중된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굳힐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일라이 릴리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